여기 보이는 이것은 비독이라고 불리는 제품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측량의 미래라고도 부르죠. 비독을 들고 걸어다니기만 하면 RTK를 이용해 측량을 해줄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3D 모델링까지 만들어줍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아이폰 혹은 아이패드, 그리고 오직 비독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측량의 미래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 여기에 하나의 물체가 있습니다. 빌딩, 사람 그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이 물체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이 물체를 촬영할 겁니다. 바로 사진 측량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럼 우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진을 모아야겠죠? 가장 효율적인 최선의 방법을 사용해서 말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물체의 높이가 2m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물체의 사진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데이터가 필요해요. 여기와 여기, 그리고 맨 윗부분의 데이터. 일반적으로는 드론을 날렸었죠. 지금은 비독 같은 핸드 디바이스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만약 드론을 이용한다면 이건 너무 작으니 크기를 키워보죠. 20 meters. 자, 다시 한번 드론을 날려봅시다. 드론은 카메라를 달고 날면서 촬영을 하겠죠. 이때 드론은 이런 방식으로 날면서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왔다가 돌아가고 다시 오고 그리드 비행을 하는 거죠. 촬영이 끝나면 다른 코스로 한 번 더 날립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더블 그리드를 그리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은 모든 면의 사진을 얻었습니다. 윗부분까지도요. 이게 바로 클래식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얻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비독이 있습니다. 20m는 너무 높으니 2m로 다시 설정해보죠. 왜냐하면 손으로 들고 찍기에는 너무 크니까요. 이제 여러분은 비독을 들고 카메라를 이용해 가능한 정확하게 정보들을 촬영합니다. 오버랩이 잘 되도록 주의하면서. 오버랩이 무엇이냐? 1번 사진과 2번 사진이 겹치는 곳. 이것이 오버랩입니다. 사진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오버랩이 필요한데요. 아마 이 정도면 20% 정도의 오버랩일 겁니다. 이건 좋은 오버랩이 아니에요. 좋은 오버랩은 이렇게 커야 합니다. 이 포인트가 여기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진과 3D 모델이 연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이미지를 촬영할 경우는 어떨까요? 세 번째 사진이 있다면 여기가 오버랩 되겠죠? 네 번째 사진은 여기가 오버랩. 수많은 오버랩들이 존재하게 되고 오버랩을 통해서 포인트들을 볼 수 있게 되죠. 이것을 드론으로 하게 되면 앱을 통해 자동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아주 쉽죠. 하지만 손으로 촬영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드론은 자동으로 비행하지만 우리는 다리로 직접 걸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m의 물체를 찍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 번은 이 정도 높이에서 촬영하고 조금 더 올려서 촬영해야겠다. 그러면 이 위쪽만 남게 되겠죠? 그럴 때는 긴 막대를 연결해서 위쪽을 찍어주는 거죠.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식입니다. 아래쪽에서 한 번 촬영하고 조금 더 위에서 추가로 촬영하고 마지막으로 막대를 연결해서 윗부분을 촬영해 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방을 찍는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찍으면 될까요? 항상 여러분의 눈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그대로 3D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죠. 만약 제가 이렇게 찍는다면 저는 딱 여기밖에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도 오직 여기만 생깁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서게 된다면 전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을 매핑할 때는 여러분의 등이 벽을 향하게 서야 합니다. 가능한 벽에 바짝 붙은 다음 이렇게 이동하면서 촬영합니다. 이렇게 들 필요는 없어요. 아래에 한 번, 위에 한 번, 어떤 때는 딱 한 번만 찍어도 돼요. 이 테이블에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이 테이블이 잘 나올 필요가 없다면 그냥 이 위치에서만 찍어도 무방합니다. 만약 테이블도 필요하다면 내려서 찍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정도 위치에서 그냥 한 바퀴만 돌면 됩니다. 오히려 적은 이미지가 더 나은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많은 이미지는 많은 노이즈를 의미하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세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걸으면서 물체를 찍었다고 했을 때 모든 사진들이 다른 형태로 찍히게 되겠죠? 왜냐면 움직이면서 촬영하고 있으니까. 이 포인트들은 모두 같은 포인트죠. 서로 다른 이 세 장의 사진에서 이 포인트가 모두 제대로 촬영됐다고 가정하고 3D 모델링으로 변환했을 때 이렇게 수많은 포인트 클라우드가 생성되고 이 사진들이 정확하게 매칭된 만큼
포인트 클라우드도 정확하게 표현됩니다. 하지만 여러 앵글에서 너무 많은 사진을 찍게 된다면 이쪽에서 찍은 사진은 노출이 부족하고 이쪽에서 찍은 사진은 노출이 너무 많겠죠. 빛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럼 사진의 색깔이 달라지겠죠. 다른 색깔은 노이즈를 의미합니다. 즉, 너무 많은 사진은 많은 노이즈를 의미하죠.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사진 측량을 하기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적절한 사진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이 좋은 데이터를 모았다면 당연히 결과는 좋게 나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데이터를 모았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